한동훈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 또 한쪽에선 한동훈 대표가 뭘 잘못했다고 사퇴하느냐는 반박, 여기에 또 한쪽에선 인위적으로 지금 한동훈 지도부를 붕괴시키는 시나리오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당사자인 한동훈 대표, 물러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4일에 탄핵안 통과되면 사퇴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하시는지. 저는 직계연연하진 않습니다. 처음부터 역시 그런 생각으로 일해왔는데요. 근데 어떤 것이 진짜 책임감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직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감 있는 일이 뭔지 고민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 계엄을 막은 정당이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에게 당을 내줄 수는 없다. 차정 교수님. 예. 새 원내대표의 찐윤이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이 당선되면서 큰 표차로 지금 당내 지형이 다시 친윤으로 좀 재편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분석도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 친윤계를 향해서 예. 사실상 계엄 옹호 세력이다라고 예. 아주 규정을 지은 거예요. 그렇죠. 내일 만약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나면 그러면 지금 집권 여당의 그 위치가 사실상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친윤계가 아무리 똘똘 뭉친다 하더라도 큰 정치적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아마 정치 현실을 충분히 아마 고려하는 생각일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고 난 이후에는 정치적인 그 책임을 묻는 여론도 상당할 거라고 아마 한동훈 대표는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금 탄핵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이 조기 대선이라는 국면을 생각했을 때도 본인이 중심을 잡고 보수의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생각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친한계는 지금 한동훈 대표를 적극 엄호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들어보시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탄핵 내일 가결되면은 한동훈 대표님 이제 당 대표에서 내려와야 된다.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나? 저는 그런 거는 아니다 보는데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님하고 그 계엄 난 당일날 같이 18명으로 뛰어들어왔던 사람이잖아요. 한 대표께서 아마 계엄 사태 나자마자 제일 먼저 국민한테 맡겠다 이분 아닙니까? 그 인정하시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자꾸 변동했단 말은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했던 약속과 다르게 다른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거기에 따라서 대표로서 이제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면서 본인이 이제 하신 거지. 그러면 대표께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태를 일으킨 분이 누굽니까? 근데 그거 왜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 선출직 최고위원 뭐 세 분이 만약에 사퇴를 장동 하시더라도 최고위원요 사퇴 안 합니다. 자, 성친 부위원님. 예. 사태를 지금 일으킨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한동훈 대표가 책임져야 하느냐 이 얘기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친윤계 의원들은 야당인 민주당보다도 지금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물러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또 하나의 목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할 것인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물러날 경우 그 이후에 친한계에서 다시 당대표를 맡거나 이러기에는 부족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비대위체로 넘어가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게 되기 때문에 친한계가 아닌 친윤계 쪽에서 당연히 비대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은 이 탄핵 소추 이후의 과정의 이 정치적 일정에서 계속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탄핵을 왜 막아야 되는지 왜 탄핵 심판이 부결돼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정당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보수 정당 괴멸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그 책임감 때문에 저는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계속해서 2016년 이 탄핵의 트라우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지금 그 이후로 보수 정당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탄핵의 강을 끝끝내 못 건넜기 때문입니다. 잠시 건넜을 때 이준석 대표가 이끌었을 때 그때 잠시 그 탄핵의 강을 건너면서 대선도 승리하고 그 지방선거도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낸 이후에 그 윤상현 의원 지금 계속해서 하는 발언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보수 정당이 이렇게 탄핵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 탄핵의 강을 깔끔하게 건너지 못했기 때문인 건데 만약에 이번 탄핵 소추 이후에 신윤기가 권력을 잡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탄핵의 강을 한 번도 건너지 못하고 다시 또 지지부진한 이 보수의 암흑기로 들어가게 될 텐데 저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대표가 끝끝내 버티지 않을까. 저 논리는 전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왜 비상계엄을 동조하고 옹호했던 세력이 아닌데 왜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소치에 왜 친한계가 책임을 져야 되냐라는 말에 저는 그래도 보수 지지층이나 저희 뭐 일반 그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친윤계는 지금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한 지도부는 물러나는 게 정치적인 도리다 이러면서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신 대로 한동훈 대표는 사퇴 의사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인위적인 지도부 붕괴 가능성 얘기입니다. 보시죠. 김민전 최고, 그다음 뭐 인요한 최고도 사실은 좀 그런 판단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최종적으로 가결이 됐을 경우에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을 분들이 저는 들어 계실 것 같고, 네. 그러면 사실상 당 지도부는 와해되고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한동훈 대표님이 좀 그 무겁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별다른 결정을 한 적이 없어서 저를 빼고 나머지 네 분이 사퇴하면 당연히 네. 비대위로 가겠죠. 그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책임을 지고 일부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이렇게 5명이 선출직 최고입니다. 이 중에서 4명이 사퇴하면은 지도부는 해산하고요. 곧바로 비대위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선출직 최고 5명 중에 이렇게 친윤계는 3명이고 친한계는 2명인 상황입니다. 자, 윤준희 의원님. 예. 물론 아직까지는 만약 탄핵안 가결되면 사퇴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사람은 김민전 최고 1명뿐이긴 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안이 통과되면 통상의 경우에는 어떤 이런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위기를 맞았을 때 또 그것을 제대로 그 결과가 무엇이 됐든 간에 또 당대표가 어떤 입장이었던 간에 상관없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도의적인 사퇴를 하는 것이 통상의 일이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네. 한동훈 대표는 지금 탄핵을 하자는 입장이고 탄핵을 하지 말자는 입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이 된다면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냐, 당연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이 국민의힘을 위해 좋은 것인가, 또 무엇이 한동훈 대표 개인을 위해서도 좋은 것인가를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만약에 탄핵안이 소추가 돼서 통과가 되고 이 지도부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사실상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매일같이 탄핵에 왜 찬성했냐, 탄핵을 왜 막았냐, 이걸 갖고 싸울 겁니다. 자, 그리고 현실적으로 탄핵 심판이 이제 접어들게 되면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180일을 채워서 버티겠다는 입장이겠습니다만 탄핵 심판의 속도는 매우 빠를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객관적으로 인용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것을 전제한 다음에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조기 대권 레이스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선 룰을 정하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 사안을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권 주자장의 한 명인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 있는 한 이 지도부가 내리는 결정이 과연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소구력이 있을 것인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공정성 시비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대한 중립적인 어떤 운영체제, 관리체제로 가는 것이 맞고, 이제 그때부터는 각자 도생으로 대권을 향한 그런 공정한 경쟁을 펼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것이 보수를 위해서 올바른 해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일단 친윤계 최고위원들 3명이 모두 사퇴를 한다고 해도 이 친한계 2명 중에 1명이 더 동참을 해줘야만 지도부는 이제 해산하게 되는데, 장동혁 최고위원이 그동안 탄핵안이 통과되면 사퇴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 담화 이후에 상황이 바뀌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탄핵에 대해서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당내 논의 상황 지켜보고. 권성동 원내대표 이제 되셨는데 이번 좀 상황 변화에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되신 것과
제가 결정하는 것과는 상황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아침에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든 한동훈 대표가 당론을 이렇게 결정해달라는 결정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의총에서 우리 당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겠어요? 그걸 보고 결정하겠다고. 이선 후퇴를 약속했다가 어제는 나 잘못한 거 없다. 직무에 복귀 선언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장동혁 최고위원과 개인적으로 소통한 결과 예.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사퇴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퇴 안 하는 쪽으로 기류가 선회를 했습니다. 대통령 담화를 보고는요. 정옥진 변호사님. 네네. 이 장동혁 최고위원이 최근에 한동훈 대표와 좀 소원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기도 해요. 그리고 대통령 담화 이후엔 다시 뭉쳤다 뭐 이런 말도 들리기도 하고 어쨌든 키맨은 이 장동혁 최고위원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최고위원이니까. 그 한동훈 대표하고 장동혁 최고가 소원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개인적 감정 내세울 때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동혁 최고가 만약에 탄핵소추가 된다라고 하면 최고위원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했던 것은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마는 당을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탄핵소추를 막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당을 지키기 위해서 탄핵소추를 막아야 된다. 그런 의지의 표명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제 대통령 담화문 예상했던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108명 중에 몇 명이나 그 예상을 갖다 했었을 것인가? 저는 단 한 명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또 어마어마한 뭐 계엄에 미치진 못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또 큰 폭탄이 또 터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장동혁 최고위원이 당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야기한 것과 자신의 판단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